살다 보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말을 걸기조차 싫고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소모되는 사람들이 있다. 무례한 사람, 비난하는 사람,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람, 혹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들과 마주해야 할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상하고 때로는 자신을 잃는다. 그러나 인생에서 모든 관계를 끊고 살 수는 없다. 때로는 그들과 함께 일해야 하고 피할 수 없는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나를 지키는 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의 말에 무너지지 않으며 내 중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은 상대하기 싫은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5가지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첫 번째 태도는 감정의 거리두기이다.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다음과 같은 철학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타인의 행동은 내 일이 아니다. 오직 내 생각과 행동만이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이 사상을 현대적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다. 나의 일은 오직 내 생각과 행동뿐이다. 이 문장은 철학적으로는 냉정하게 보일 수 있으나 인간관계에서 매우 실용적인 원칙이 된다. 우리가 타인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곧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상대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이러한 현상을 감정의 낚시질이라는 비유로 설명한 바 있다. 상대가 던진 말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걸려들면 감정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넘어간다. 그렇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감정의 거리를 유지하는 연습이다. 상대의 말은 하나의 소음일 수 있다. 그 소음에 흔들릴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다. 두 번째 태도는 내면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를 판단하거나 비난할 때 그 말이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말이 사실이거나 혹은 사실이 아니더라도 내가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당신을 하찮게 만들 수 없다. 이 말은 자존감의 본질, 즉 자기 가치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상대의 태도에 따라 나의 자존감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아직 나의 기준이 외부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다면 외부의 시선이나 말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타인의 기준을 좇는 삶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면의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세 번째 태도는 상대의 의도를 꿰뚫어보는 통찰이다. 모든 말과 행동에는 동기가 있다. 무례한 사람은 대개 자신도 상처받은 경험이 있거나 불안감 속에 살아간다. 이 말을 상대를 변호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그의 내면을 이해하고 꿰뚫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를 무시하려 든다면 그것은 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 그 사람이 정말 강해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세네카는 분노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분노는 약한 자들의 무기다. 이 문장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공격적인 태도는 내면의 불안을 감추기 위한 방어일 수 있다. 그 의도를 꿰뚫어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곧 자유라는 증거이다. 네 번째 태도는 침묵을 선택하는 힘이다. 말은 칼과 같아서 한번 휘두르면 상처를 남긴다. 상대의 날카로운 말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상황은 더 악화된다.
그러나 말로 맞서지 않고 차분하게 침묵하는 사람은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다. 침묵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고도의 표현이다. 조용히 상대의 말을 듣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필요 없는 논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노자에는 말이 많으면 이길 수 없다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지나친 언변은 본질을 흐릴 수 있으며 침묵이 오히려 깊은 이해를 만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결국 더 큰 말을 할 수 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다섯 번째 태도는 관계를 선택하는 용기이다. 모든 인간관계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잃는다. 무례하거나 부정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는 것도 성장이다. 심리학자 수전 포워드는 나쁜 감정 버리기에서 다음과 같은 조언을 남겼다.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당신을 파괴할 것이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관계를 선택한다. 감정의 소모가 크고 나를 소진시키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존중하고 내 삶을 지키는 성숙한 태도이다. 용기 있게 관계를 정리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더 많이 연결되는 삶.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거리두기의 핵심이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 중 일부는 내 마음에 상처를 준다. 그러나 그 상처에 무너지느냐 아니면 단단해지느냐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다. 스파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다. 삶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그에 대한 당신의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이 문장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삶의 질은 외부 상황보다 내면의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이다. 상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진짜 핵심이다. 오늘부터는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며 품위 있게 당신의 중심을 지켜가시길 바란다. 당신은 그렇게 살아갈 힘이 충분하다. 상대하기 싫은 사람을 없앨 수는 없어도 그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마음을 억누르기보다 마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결국 가장 단단한 태도이고 지혜로운 길입니다. 지금까지 말보다 삶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조용한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흔들릴 때 이 5가지 태도가 중심을 되찾는 길잡이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을 지키는 연습,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